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질 않은데, 아직도 2,000명 이상 사람들이 죽는데, 나아지고 있질 않은데, 트럼프가 이제 이 외출 금지 지역 봉쇄령을 5월 1일을 기해서 강제로 풀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2주 후에 미국 전역에 있는 봉쇄령을 해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봉쇄에 대한 권한은 그 주지사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주의 지사들이 지방 분권에 유나이티드니까 네. 지방 분권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헌법에 그 명시된 권리야. 근데 이 권리를 무시하고 지금 비상 상황이니까 강제로 지역 봉쇄를 풀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확진자도 줄지도 않았고 방역에 대한 시스템도 갖춰주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는 이런 무리한 결정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이게 그래요. 중요한 거란 말이죠.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네. 두당 1200불씩 우리로 하면 140만 원 정도 해갖고 전부 이제 도심지에 있는 가정에는 돈들이 다 꽂혔대요. 대도시. 대도시 위주에 있는 데는 돈들이 다 꽂혔고, 샌프란시스코. 이제 지방 도시 쪽에, 이쪽으로도 이제 돈이 계속 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돈이 이렇게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트럼프가 각 지역마다 내려주는 그 돈들에는 이제 일종의 수표의 현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 계좌 이렇게 쏴주는 게 아니라 수표를 인쇄해갖고 거기에 돈 금액을 써가지고 수표로 발행을 해주면 이걸 은행에 가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난보조금 수표라고 하는데 이 재난보조금 수표에 프레지던트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그 문구를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다라고 하는 거를 인쇄를 해야 된다. 그래야 그 돈을 줘야 된다라고 해갖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주지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트럼프의 사인이 들어간 정부 수표가 인쇄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많잖아. 3억 5천, 뭐 3억 5천자까지는 아니겠지만 3억 5천 인구한테 다 나눠주려고 하면 수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수표를 찍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여기에 대한 발송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는 거야. 아, 이 형님 이 상황에서 생색을 내려고 여기서 자기 티를 내려고 그러는 거야. 어? 나 쓰레기 같은 어떤 그 마인드인데 아무튼 이게 대선에는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생각하니까 무리해서 이 정책을 취하겠죠. 근데 아니 그런 행동이 받아들여지나? 국민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두당 1200불이라는 돈이 우리 입장에선 크죠. 140만 원 정도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장을 못 가고 일을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생기는 그 비용의 손실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물가 엄청 싼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실업 상태나 똑같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이 봉쇄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실업자로 사실상 전락을 한 거야. 공식적으로는 휴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월급을 안 주기 때문에 실업자 상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축이 떨어져 버린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완전히 돈이 떨어져 갖고 패닉에 들어갈 상황에서 이게 120만 원 꽂아준다고 해서 식료품 살 돈 그 이상 그 이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1,500만 명 이상의 실업자가 있는 상황인 것처럼 경제가 무너져 버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사회 불만을 품고 트럼프한테 반대표를 던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무리해서라도 직장을 돌리고 출근을 시키고 지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일을 해서 월급을 줘라 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무리한 이걸 뭐라 그래 통제령 해제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국민의 안위는 일단 포기한 상태에서 이걸 진행하겠다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 주지사들이 우린 못하네. 나는 그 명령 따를 수 없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일 그렇게 하게 되면, 공권력을
발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지사의 그 선거로 뽑힌 주지사의 정당한 직무를 대통령이 긴급 사태를 이유로 들어서 정지시키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트럼프도 4년 동안 정말 무역전쟁 하는 척 하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기 팔아가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앵벌이 해가면서 이 돈을 뜯어 모아가지고 달러들 가격 떨어뜨리고 금리 인하시켜가면서 어렵게 막 증시 키워서 경제적으로 좀 살려냈네 뭐 이 소리를 들을 단계에서 코로나가 딱 터지고 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임박하게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 역발상으로 지금에 있는 우리 콜라 사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꼼수로 갖고 이거를 악용하려고 하는 일단은 그런 시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는 누구를 지지할까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 국민들한테 다 지지받으려고 안 할 거란 말이야. 자기 지지층한테만 지지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정보들을 제공하고 그쪽에만 특허를 주고 있단 말이지. 이게 주로 트럼프의 공약 지역인 러스트벨트, 중부 공업지대에 트럼프의 예산 폭탄이 쏟아져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잉이라든지 뭐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단이라든지 뭐 이런 제조업 공장들이 지금 어차피 물건을 만들어도 수요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서 공장을 세워놓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 실직 상태에 있고 이런 공장들한테 일단 돈을 주고 공장을 돌리라는 거야. 그래서 공장을 돌려서 아니 그러면 지금 비행기를 못 만드는데 어떻게? 그럼 비행기 만들지 말고 산소호흡기 만들어. 자동차 만들지 말고 마스크 만들으라니까? 라는 방식으로 억지 춘향으로 일거리를 주고 있는 거야. 근데요, 평생 동안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만 만들던 사람이 갑자기 플라스틱으로 된 무슨 사출물 갖다 주고 이거 조립해가지고 인공호흡기 만들어라 그러면 그 금방 제대로 뚝딱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기야 만들 수 있겠죠. 그걸 만드는 과정 중에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뭐, 결과적으로, 뭐, 경제도 살리고, 필요한 물자도 생산하고, 뭐, 이런 쪽으로는 유리하게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궁극적으로 그 회사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런 무리한 정책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마스크나 산소호흡기를 억지로 만들어서 납품받고 그 대가로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지지층의 결속률이 확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 있는 월가나 금융 쪽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어차피 내 사람 아니잖아. 죽거나 말거나 면봉이 있거나 없거나 만 명이 죽거나 신경 안 쓴다고. 그런 쪽은 그냥 120만 원 줬잖아. 이거 받아서 너 알아서 써. 돈도 많은 것들이 저쪽 쓰면 되지. 이런 거고, 진짜 자기한테 표 찍어줄 공업지대 이쪽에는 이 노동자한테 주고 있는 1200달러보다 10배, 20배 많은 수천억 달러, 수조 달러의 돈을 쏟아 부어 가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는데 미국의 2조 달러가 넘는 새로운 긴축, 그러니까 재난 자금들을 그런 쪽에 쏟아붓고 있는, 이건 나라 돈 가지고 선거운동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트럼프가, 트럼프는 어차피 그럴 놈이니까. 만약 우리나라의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했던 정책과 같은 것들을 미국에서 실행한다고 하면, 과연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지금에 있는 사태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없어요. 일단 우리와 같은 희생적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행정조직.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역소를 차리고 사람들을 방역하고 3교대를 하가면서 방역 관리를 위한 추적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격리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의료진을 보호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재원을 만들고 그거를 관리하고 이런 류의 제 상황에서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똘똘한 공무원 조직이 없어요, 미국에는. 애초에 이 공무원들도 국가와 나와의 고용관계이기 때문에 8시간 땡치면 끝인 거고요. 그 이후에 연장 근무하라고 하면 돈 준다 그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저 방역 작업에 투입해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 어떤 행정 지도자를 믿고 거기에 정한 수칙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 계시고요. 아픈 분들은 자가격리 하시고 정사태가 안 되면 연락해서 병원으로 오세요. 병원 오실 때도 병원으로 오지 말고 병원 옆에 간이 침대나 보건소로 가셔야 돼. 이런 식의 제안을 준다고 했을 때 그 국민들이 듣냐 이거지. 안 듣는다는 거야. 결국은 국가와 국민의 연결관계, 행정조직의 연결관계가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미국 안에서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차피 버린 몸, 어차피 죽을 사람, 어차피 이번에 피해를 볼 사람이 어느 계층인지는 다 계산해 놓고 있어. 흑인들 죽을 거다, 히스패닉 죽을 거다, 저소득 죽을 거다, 농업 종사자 죽을 거다, 금융 종사자들 어려울 거다. 다 알고 있단 말이야. 자영업자도 어려울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한테 표를 주지 않는 애들한테는 돈을 안 쓰고 나한테 표를 줄 애들한테 돈을 써서 일단 내 정권을 재창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미국의 정치라는 겁니다. 방위분담금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한국이 이 방위분담금을 13%를 인상해서 제안했다고. 난 너무 많이 준다고 생각하거든. 지금 거의 뭐 9조 몇천 거의 10조 가까운 1조 가까운 돈을 9천 몇백억 가까운 돈을 주니까 13%를 주면 거의 1조 1천억 정도를 준다고 아마 제안을 한 것 같아요. 대신에 5년 동안 우리 올리지 말고 이걸로 하고 앞으로 5년 단위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3% 인상에 대해서 합의를 볼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제안에 합의를 볼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 중간 과정에 이제 진단 키트 그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진단 키트가 75만 개, 15만 개 화요일 갖고 60만 개가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부터 실려서 딱 나가는 순간 비행기 올라타는 순간 주지사가 이제 감사 인사를 했죠. 한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주지사가 아닐걸요? 한국 대사가 한국의 주한. 주한 미 대사가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제 저희가 이 키트 가지고 잘 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인사를 때리는 그날 인도가 시작된 그 다음날 14일 날 바로 15% 갖고는 안 되겠는데 라고 뒤통수를 친 거지. 이게 이제 그렇게만 말했어요. 내가 더 화가 나는 거는 한국은 부자 나라라고 하면서 그건 걔들 놀리고 아니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지금 돈 많아서 니네 보내준 줄 알아는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뭐 한국이 뭐 미국의 어떤 방위력에 기대고 있다 뭐 이따위 소리들을 자꾸 하는데 트럼프는 사실 그거 잘 그 사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고 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 방위금 많이 받아냈다는 것 같고 정치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리한 욕을 하는 사실 거예요. 따지고 보면 지금 방위비 분담금 그 단어 자체도 어폐가 있어요. 근데 이 분담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트럼프 체면 세워준다고 해갖고 굳이 걔들 인상 요구안에 따라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아니, 요구 사항 그 해결 안 되면 분담금 안 주면 됩니다. 현행대로 해갖고 그냥 쟁여놓고 합의될 때까지 올해 분담금 못 줘라고 버티면 돼요. 아쉬운 건 지들이지. 그럼 올해 지나고 대선 끝난 다음에 다시 협상해도 되고 내년 내후년 가더라도 서로 절충 안 맞으면 서로 안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돈이 너무 힘들어. 미국이 너무 힘들어. 또는 너무 요구가 지나쳐. 그럼 그래? 그럼 우리 여기서 손 털고 빠이빠이 해. 그냥 니네 그 식구들 다 데리고 깔끔하게 치워놓고 쓰레기는 다 치워야 된다 대신에 쓰레기 깨끗하게 치우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맞고 지금 주한미군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한미군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진행하겠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실제로. 근데 그걸로 겁박을 주고 있는데 그래봐야 본인들이 힘들어요.
그렇지. 근데 자기 일 봐주던 사람들이 일 안 봐주면 본인 지들이 손발이 힘들지. 힘들어. 빨리 안 해줄 거야. 응. 근데 다만 그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한테. 정부가 해결하라고. 나는 그것도 솔직히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사실 요 부분이 언론이 살짝 보미 작가가 모르는 살짝 이렇게 뒷권 저기가 있어요. 그 노조 대표가 있어. 네. 주민 노조 대표는 저희는 무급이라도 괜찮고 휴직도 괜찮습니다. 나라의 국익을 위한 일이니까 국가가 저희들 벌모로 생각하지 말고 가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원래 맞는 얘기고. 정부 방향대로 가십시오. 그게 불과 몇 달 전 얘기예요. 저도 그죠? 그것까지 알고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정부가 해결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방위분담비를 줘가지고 미군이 주는 타입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그 돈을 스탁해놓고 그 사람들의 인건비는 한국 정부가 주고 미국에 이렇게 정산했다라고 해서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주세요라는 요구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이 안 돼? 우리 일하는 국민들에 대한 그 지급 결정을 한국이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만 미국에 해주는 걸로 해주십시오라는 요구인 거고, 이것도 실제 협상 그 조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입사할 때 공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깊게 파진 맙시다. 근데 아니, 아무튼 왜 깊게 파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분노를 가져야 될 부분은 그 주한미군에서 오래 근무를 하게 되면 영주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미군 기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미국 안에서 일하고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영주권을 갖고 있고 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는 사실 따져놓고 보면 우리 소속이 아닌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국 정부가 해결하라라는 거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진행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걸 어느 정도 절묘하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한국에 있는 군속들이지만 자국의 미국 국민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종의 그 협박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는 미국 놈들이 그만큼 의리가 없고 지금 그 일하고 있는 그 노동자분들을 제대로 된 대접을 안 하고 있다, 차별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거나 우리 정부가 과거와 달라서 이걸 쉽게 이제 허투루게 합의를 봐주거나 돈을 듬뿍 올려주거나 그럴 의사도 없고 그럴 생각도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아니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인 헤게모니 더 많이 주게 돼 있어요. 어차피 방역 선진국이 우리기 때문에 PCR 장비 같은 거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안 구하게 되면 다른 데서는 제대로 된 PCR과 검진 장비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같은 PCR에서 중국제는 오류가 50% 이상씩 난다고 그래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모든 거 안에서 99%, 98%그 정확도를 지켜나가면서도 엄청난 양산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지금 키트를 공급하고 있고 그 효과 때문에 재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더 이상 키트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아예 검체를 보내서 한국에서 빠르게 분석을 하고 그 데이터만 받아가는 류의 사업이 새로운 어떤 방역 사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이 상황을 궁극적으로 이겨나가기 위해서 한국의 시스템과 기술을 안 배울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가 혈맹으로 니들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줬잖아. 340만 개 달라는 거 그건 너무 무리고 75만 개 최우선으로 만들어서 줬잖아. 근데 우리를 화장실 갈 때 틀리고 올 때 틀리고 이렇게 뒤통수 치면 안 되는 거죠. 트럼프, 그러다 너 혼나요. 네. 아무튼 이런 트럼프의 무지막지한 탈헌법적인 불법적인 금권 포퓰리즘 선거, 이런 걸 금권 포퓰리즘 선거라고 해야지. 우리나라는 돈을 쓰고 싶어도 야당이 무서워갖고 지금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또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정치 공세에 밀려가지고 제대로 된데 재난자금도 지금 지원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우리가 그런 꼴은 안 봐도 되는 세상에 왔으니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만족할 날이긴 한데, 미국 놈들은 우리보다 더하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 미국을 동경하고 트럼프를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우상, 맹방,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존재로 떠받들던 저 우파 종자들이 지금 미국에 대한 태도를 달리해야 될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쯤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이란 분입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레서방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분 그 부인이 한국인 출신 그 김유미 씨라고 이 전라도 분이에요. 시집을 가갖고 이제 지금 주지사 부인이 되신 거지. 그래서 이분이 이 한국하고 그 어떤 관계가 굉장히 좋고 발이 넓으신가 봐. 그래서 전라도하고 전남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도 맺고 한국인들 위한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진단키트나 방역 설비들을 지원받았고, 전남에서도 상당수의 진단키트들, 장비들을 후원받아서 코로나를 초창기에 코로나의 확산을 막아내 미국 안에서 그나마도 좀 성공적으로 방역에 대처한 주가 메릴랜드 주였다는 거죠. 네. 나주예요? 구례요? 저도 구례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 분의 어떤 지지도가 84%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차기 대권 주자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인한테 감사한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영향력이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얼마든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한국의 총선 투표율이 거의 66%가 나왔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 한국인의 66%가 이 투표소를 거쳐가지고 투표를 하고, 미국도 투표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거든. 투표를 하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심지어 발열 검사까지 전부 다 해버리는. 역으로 무서워서 저 투표장에 안 나올 거란 사람들을 독려해서 투표장에 모셔다 놓고 2,900만, 2,912만 명에 대해서 전수로 열검사를 통해 가지고 혹시라도 확산될 수 있는 확진자들을 짚어냈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에 뭐 추가로 과정을 거쳐서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뭐 언론 통보는 없지만, 이마만큼의 숫자가 현재 미확진으로 확인되고 이분들이 다 투표를 한 투표인 명부에 들어있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가 2,912만이라고 하는 현재 감염되지 않은 안전한 국민군에 대한 확인을 한 거고, 나머지 비투표 검사자들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발병했을 때의 역학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구축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투표했던 분들 중에 혹시라도 어디에서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동선 체크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이 개발한 앱을 통해 가지고 15분 만에 이게 전부 추적이 끝난다니까. 과거에는 이런 추적 시스템을 동원하려고 하면 한국에서는 하루가 걸렸어요. 외국은 불가하고, 그 하루가 걸리는 게 질병본부 검찰을 통해 가지고 통신사의 위치 추적 정보, 카드사의 카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을 제출받아서, 이거 암호화된 걸로 받는 겁니다. 그 위치 정보와 그 위치만 받는 거, 어디에서 이런 게 몇 시에 일어났는지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취합해서 가공 처리하는데 이게 거의 하루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였거든. 근데 이거를 자동화해갖고 15분 만에 이거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냈다는 거야, 시스템을.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 2,912만을 이번 선거 이틀 동안에 우리가 전부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은 추가 지역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해왔던 2달 전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그 관리라든지 체계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 거예요. 심지어 확진자라든지 자가격리자에 대한 동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배 효능성까지도 이게 다 끝나 있잖아. 이런 걸 어디서 해보냐고. 이런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직접 해봐. 3천만 명 가까운 사람을 한꺼번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IT 국가가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미국에도 다 뒤집혀 버릴걸. 네. 타임즈가 그래서 굉장히 이번 우리 선거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선거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의 사전 투표 시스템, 그 다음에 부재자 투표 방식, 아이디어,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게 만드는가, 투표소를 어떻게 소독하고 1m 뭐 거리 간격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안전하게 사람들의 동선을 통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미국 전역에 투입해야 된다. 미국도 어차피 올해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한테 한국식 투표 기법을 도입을 해라. 한국식 투표 방식을 배워다가 해라라고 하는 타임즈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트럼프가 이거 안 하고 어물쩡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하면 권리당원들 투표만 해가지고 유세 안 하고 일반 시민들 저기 안 받고 권리당원들 안에서만 슬쩍 투표해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서려고 하는, 나중에 가서 그런 방식으로 해갖고 이제 그 지역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선거인단 투표도 그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 잔머리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식으로 해. 한국 저렇게 하니까 안전하고 확산도 없고 제대로 되잖아. 저렇게 하면 오히려 데이터 추적도 되고 지금 있는 국민들한테 일종의 희망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국식 방식을 해라고 트럼프한테 압박을 넣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한테 돈 1조 원, 뭐 5조 원 더 받겠다고, 지금 뭐 방위분담금으로 해서 신경을 건드려? 그러지 마. 당신 지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수십조, 수백조 달러를 퍼부숴가면서 포퓰리즘 하고 있잖아. 당신이 이런 방식의 한국식 투표 방식을 제안하고 성공해서 이거 일으킨다고 하면 한것 자체로 당신은 무조건 당선돼. 잘하란 말이야, 한국에. 선관위에 잘해. 우리 문 대통령한테 잘하란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역대 최고 투표율을 찍어가지고 이제 트럼프는 더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아무래도 투표라고 하는 거 하라고 해서 사람들이 공포로 느끼거나 정치 혐오, 정치에 대한 두려움, 무관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투표를 하면서 일종의 희망을 찾았다는 게 타임즈의 메시지거든. 이런 상황에서 우린 투표할 수 있다. 우린 국민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국가와 나와의 의무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연대의식을 가지게 만든 게 크고, 마찬가지로 투표장에 나오게 되면 이러한 투표를 시행해준 국가의, 여당의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좋은 평가가 나오고 선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너무 하고 싶을 거야. 제가 아까는 말을 못했지만 재외 국민? 재외국민? 재외국민 투표. 네, 그걸 못해가지고 그것까지 했으면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근데 뭐 재외국민 투표가 그동안 있어 왔지만 이 전체적인 숫자가 이제 미비한 수준이에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려고 했고 실제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찍으려고 했는데 선관위에서 처리를 제대로 안 하셨더라고요. 그 일부 이제 봉쇄 지역을 풀고 그 역외 투표를 진행한 쪽도 있어요. 미국에도 뭐 있고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일부 투표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콜라 사태의 어떤 여파로 그분들이 원하는 열망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어요. 근데 뭐 이러한 마음가짐이나 시도 자체가 또 다음 선거에서 그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결과가 이어질 걸로 생각을 합니다.